안녕하십니까? 이론 내시경 교실 바른 내시경 연구소 소장 이준행입니다. 내시경 배우기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식도 질환 내시경 사진 토론입니다. 바탕화면은 지난 4월 11일 사전 투표 후 산책을 하면서 도곡동 한 아파트 마당에서 촬영한 벚나무입니다. 벚꽃은 크게 모여 있을 때에도 아름답지만 이렇게 하나씩 관찰해도 아름답습니다. 진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들어가면서 찍은 사진 2장과 나오면서 찍은 사진 2장입니다. 리트로플렉션 뷰에서 위 내시경보다 다소 큰, 즉 1cm를 조금 넘는 정상 점막으로 덮여 있는 엘리베이티드 리전이 카디아에서 관찰됩니다. 나오면서 관찰하였더니 스쿼머스 컬럼나 정션이 둥글게 보이는 상황에서 그 바로 아래쪽에 점막하 종양이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첫 번째 사진 들어가면서 볼 때와는 사뭇 다른 모양입니다. 이처럼 카디아의 병소는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공기 주입에 따라 이렇게 많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 도중 공기를 넣고 호흡을 하는 과정에 따라 스쿼머 컬럼나 정션은 다이아프레임 아래에 존재할 수도 있고요. 점차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프레노 에소파지알 리가먼트가 릴렉세이션이 되어 있는 상황, 즉 약간의 히아탈 허니아가 있는 상황에서는 공기 주입과 환자의 호흡에 따라 내시경으로 관찰했을 때 하부 식도의 모습이 크게 다르게 보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환자는 이와 같은 상황까지 되었던 경우이고요. 스쿼머 컬럼나 정션이 다이아프라금보다 위로 올라오면서 스쿼머 컬럼나 정션 부분이 안쪽으로 인워드 인덴테이션 해서 보이는 히아탈 허니아의 전형적인 소견이고요. 픽스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히아탈 허니아가 픽스드 되려면은 프레노 에소파지알 리가먼트가 충분히 릴렉세이션이 되면서 식도가 약간 짧아진 상태로 픽세이션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공기 주입에 따라 크게 달라 보이는 다이내믹한 상태의 히아탈 허니아로 관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 증례입니다. 소견이 무엇입니까? 일견 에소파고 가스트릭 정션으로부터 하부 식도를 향해서 멀티플 하이퍼레믹 에어리어가 관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오면서 관찰하고 좀 더 자세히 공기를 넣고 빼고 관찰하여도 하이퍼레미아가 아니고요. 빨간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빨간 부분 옆에 하얀 부분, 즉 스쿼머스 에피텔리움이 하이퍼트로피 되어서 하부 식도의 주름의 사이사이는 상대적으로 붉게 보이는 경우입니다. 즉 하부 식도 점막의 비율에 따라 뮤코잘 브레이크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롱지튜디널 이로우전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과잉 진단하면 곤란한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 증례와 달리 멀티플 리니어 하이퍼레믹 뮤코잘 브레이크가 관찰이 되고 스쿼머 컬럼나 정션 부분이 약간 인워드 인텐테이션을 하면서 약간 픽세이션 되어 있는 히아탈 허니아의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슬라이딩 타입 히아탈 허니아 플러스 LA 그룹 B의 리플럭스 에소파자이티스입니다. 이 사진도 앞 증례와 비슷합니다. 스쿼머 컬럼나 정션, 즉 뮤코잘 링이 인워드 인덴테이션 되었으며 그 아래쪽으로 다이아프라그마틱 오피스가 관찰이 되고
다이아프라그마틱 오피스에는 여러 개의 게스트릭 폴드가 식도 쪽으로 끌려오는 모습입니다. 이 환자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스쿼머 컬럼나 정션이 인워드 인덴테이션 되면서 그 부분이 좁아져서 내시경이 가까스로 통과할 정도라는 것이고요. 이를 에소파고그라피로 관찰하면 샤스키링이라고 합니다. 1cm 이하가 되면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증상이 발생하면 balloon dilation이나 needle type knife로 다이섹션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전형적인 예인데요. 스쿼머 컬럼나 정션이 inward indentation 하면서 지름 9mm의 내시경을 타이트하게 조이는 소견이고 증상이 있었습니다. 뭔가의 치료가 필요하고요. 과거 쉽게 하던 방법은 balloon dilatation인데 balloon dilatation은 서너 군데 정도의 방향으로 절제가 될 뿐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needle type knife 또는 IT2 나이프를 이용해서 한두 방향이 아니고 여러 방향을 절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스쿼머 컬럼나 정션을 완전히 디스트럭션 시키면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스트릭처, 히아탈 허니아로 인한 스트릭처의 발생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위암 내시경 치료 후 속쓰림으로 PPI를 쓰면서 경과 관찰 중인 환자입니다.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NBI 이미지에서 보다 잘 보이는데요. 스쿼머 컬럼나 정션이 에소파고 가스트릭 정션에 비해서 위로 upward elevation 되어 있고 일부는 tongue-like projection처럼 보이면서 식도상 피가 컬럼나 에피텔리움으로 바뀐 부위에 작은 베슬들이, 즉 펠러세이딩 베슬들이 보이는 겁니다. 전체적인 길이는 2cm 정도 혹은 2.5cm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숏 세그먼트 바렛 에소파구스를 의심할 수 있는 내시경 소견입니다. 몇 개의 조직 검사를 해서 Specialized Intestinal Metaplasia, 즉 가블리셀 메타플라지아가 있음이 확인이 되면 바렛 에소파구스로 진단할 수 있고요. 가블리셀 메타플라지아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냥 컬럼나 라인드 에소파구스로 이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상적 의의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별다른 임상적 의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암 내시경 치료 후 정기적인 경과 관찰을 하는 환자이므로 최소한 1년에 한 번 내시경 검사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컬럼나 라인드 에소파구스로 결론이 나든 바렛 에소파구스로 결론이 나든 추가적인 내시경 검사는 필요하지 않고요. 어차피 속쓰림 증상으로 위산분비 억제제를 드셔야 하기 때문에 증상 기반으로 약물 투여를 결정하고 어차피 1년에 한 번 내시경을 하는, 즉 식도의 패솔로지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루푸스 환자였고요. Recurrent upper GI bleeding으로 오셨는데 내시경 소견상 히아탈 허니아가 있으면서 스쿼머 컬럼나 정션이 되게 지저분하고 숏 뮤코잘 브레이크 엑스레이트가 있는 소견이었습니다. PPI를 투약하고 호전이 되었고요. 몇 년 후에 또다시 블리딩을 하셨는데요. 이때의 소견도 히아탈 허니아가 있으면서 스쿼머 컬럼나 정션이 블러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익스포스드 베슬이 있어서 내시경 치료를 하였습니다. PPI를 장기 복용해야 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중단되어 다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PPI를 투여하면서 더 이상 출혈이 없이 경과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아탈 허니아가 있고 언더라인 디지즈가 있는 환자에서 반복적인 출혈을 할 때에는 산역류 증상의 조절뿐만이 아니고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출혈을 예방할 목적으로 위산분비 억제제를 장기 투약하는 환자가 종종 있습니다. 이분은 히아탈 허니아긴 하지만 슬라이딩 타입의 히아탈 허니아가 아니고요. 파라에소파지알 타입의 히아탈 허니아입니다. 다이아프래그마틱 오리피스에 깊은 궤양이 있었고 이 부분에서 반복적인 출혈을 하는 전형적인 카메론 얼서 환자입니다. 카메론 얼서 환자에서는 위산분비 억제제 메인티니언스가 필요하고요. 메인티니언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출혈을 할 때는 수술을 해야 하겠습니다. 검진 내시경입니다. 진단은 무엇이겠습니까? 검진으로 오셨다고 하여 모든 환자가 증상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증상이 있는 환자도 검진 내시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지 정션 부분이 약간 타이트하게 조여있는 느낌이고요. 좌측 사진을 보시면 분명히 금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도에 음식물, 액체류가 다소 남아있고요. 식도가 좀 넓어진 느낌입니다. 아칼라지아의 전형적인 내시경 소견이겠습니다. 아칼라지아는 내시경상 특이 소견이 없다고 하나 예민한 눈으로 관찰하면 대부분 뭔가의 이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도 아칼라지아의 환자이고요. 에소파고 가스트릭 정션은 타이트한 편이고 하부 식도가 넓게 늘어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되어 있는 경우고요. 이러한 경우는 역류성 식도염과 정반대의 패톨로지, 즉 로어 에소파지얼 스핑크터가 릴렉세이션 안 되는 아칼라지아의 전형적인 내시경 소견입니다. 마지막 증례입니다. 식도암 내시경 치료에서 적응증은 서컴포넌스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 이하라는 게 과거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적응증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증례는 거의 whole circumference에 뮤코잘 irregularity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루골을 뿌렸을 때 circumferential한 루골 보이드 에어리어가 있었습니다. 루골 보이드 에어리어는 디스플라지아나 캔서입니다. 의뢰 후 다시 시행한 검사고요. MBI에서 브라운으로 보이는 병소가 관찰되었고 circumferential incision 이후 some long segment에 걸친 ESD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최종 병리 결과는 경미한 점막하 침윤이 있는 식도암이었는데요. 오른쪽 카툰을 보시면 그림과 같이 ESD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즉 식도 서컴퍼런스의 전부를 차지하는 병소라 하더라도 로컬라이제이션이 되면은 ESD를 시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시술하기 어렵고요. 전신 마취하 인튜베이션 이후 환자가 매우 안정된 상태에서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고요. 저희 병원의 민양원 교수님께서 식도 전문가이신데요. 이러한 시술을 매우 잘 하십니다. 여하튼 이러한 기술적인 진보로 인하여 식도암 치료에 적응증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